어제 수능이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해온 자신만의 능력을 학생들이 발휘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자주 좀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입제도 개편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참교육 학부모회의 남영주 회장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정확한 발표는 11월 말에 나온다고 해요. 근데 네.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게 의하면 정시 비중을 약 40% 정도 확대한다. 그리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영역을 좀 축소하겠다.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렇지만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선 방향 공론화 과정에서 그 정시는 30% 정도를 반영하겠다는 룰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것 정도가 무시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시와 정시 선발 비중이 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도 궁금해요. 예, 대부분 이제 2014년도부터 보면 네. 수시와 정시 비율이 77%, 그다음 정시가 23%, 네. 2020년도는 66.7%, 그다음 정시가 33.3%. 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좀 유지할 거다. 근데 여기에는 수시에서 수시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온 것까지 합쳐서 정시가 약 33.3%였거든요. 네. 예. 이렇게 정시 비중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교육 분야 공정성 개선 방안으로 정시 비중 확대가 제시가 됐었죠. 네. 그거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 자녀가 학종으로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 학종이라고 사실 요즘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설명을 해주면 어떤 건가요? 주로 학교 활동을 배경으로 해서 학생부에 기록한 걸 토대로 해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율 동아리나 봉사 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뭐가 경시대, 학교 내에서 치른 경시대 수상 실적, 네.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걸 주로 해서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과정 내에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 그리고 방과 후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모두 다 생활부에 기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다 보니 조금은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당국의 네, 그렇죠. 의도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기사를 보니까 여러 업계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 이유는 어디 있나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려를 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정성을 이유로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 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시로 대변되는 그 수능이라는 시험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적인 그 수준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요소에 의해서 아이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근본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네, 결과를 가져온다 해서 저희가 이거 첫 번째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토론 수업, 우리가 혁신학교 운동을 통해서 토론 수업이나 자기 삶을 이렇게 가꾸는 이런 수업을 많이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면 다시 또 시험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경쟁 교육이 강화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공교육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표를 몇 가지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네. 뭔가 계층 의식에 따라서 입시제도에 대한 이런 생각의 차이를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표인가요? 이게 지금 9월 16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나온 건데요. 네. 이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선호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선호하는 계층은 상층 계층,
그리고 학종을 선호하는 계층은 그러니까 중층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걸 반영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상층 쪽에 보니까 빨간색 이 정시 선호 그렇죠.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네요. 50%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학종이라고 파란색 라인인데 근데 어딜 가나 학종은 그다지 선호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중층과 상층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는 또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뭔가 좀 차이가 있나요? 지금 전형별 소득 분포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네, 내신으로 입학한 학생은 네. 66%. 어, 그렇죠. 5분 이상에서. 네. 그리고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은 68.7%.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은 한 77%가. 예, 여기서 봐도 경제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계층이 수능으로 많이 대학을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네.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 학종 같은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업계에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신 네. 건데 네. 그리고 또 교육업계도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입시 정책이 너무 자주로 바뀌니까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쵸? 네. 적어도 4년 예고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고제가 이번에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좀 무시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을 다시 또 수능을 확대한다고 하면 경쟁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한참 EBS 문제풀이를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네. 다시 또 EBS 문제풀이로 우리 수업이 변질될까 우려가 되고 예, 이미 또 사교육 시장은 들썩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이 또 조장될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행의 문제점을 뭔가 좀 보완을 하고 또 정부 쪽에서 내놓은 이런 대안들을 보완을 할 만한 대안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제시되고 있나요? 저희는 일단 현행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시와 그래요? 수시 비율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네. 학종에서 부모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걷어내는 방법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자율 동아리 같은 게 부모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수상 실적도 마찬가지고 부모 요소라는 게 어떤 걸까요? 부모의 경제적인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는 거죠. 동아리가 그렇군요. 학생의 네네.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좀 걷어내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평가 시스템을 객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기록을 그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는데 복수의 입학 사정관들을 투입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형 결과가 좀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정성 논란에서는 약간 좀 비켜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그래요. 네. 예. 네. 네, 그리고 또 그 입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기회가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고른 기회 전형이라든지 지역 균형 같은 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입시가 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무엇을 가르치냐를 놓고 우리 사회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공정한 입시가 되려면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력, 학벌에 따른 노동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약간 입시 문제가 좀 공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회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입제도와 관련돼서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이 장기적인 관점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정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한번 바꿀 때 상당히 좀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현행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가는 쪽도 충분히 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회적인 참여, 관심도 충분히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은 참교육 학부모회의 남영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